일반적으로 LTV 70%면 곱하기 3.3을 하면 본인이 살 수 있는 집값이 나옵니다.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10억이 넘는 경우가 이제는 기본이 돼서 기본. 청약에 절대로 목숨 걸지 말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 톡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이 들어왔나요, PD님? 오늘은 저번에 소나무 의원님 부동산 내 집 마련 토크쇼를 듣고 부동산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번 토크쇼에서 대출 관련 정보와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지식들을 잔뜩 알려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앞두고는 아직 고민되는 부분이 많아 사연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드머니가 부족한데 종잣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 요즘 얼죽신 하는 추세인 것 같아 청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시드가 부족하면 돈 모으면서 청약만 노려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또 사연자분의 사항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이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사연자님은 아직 결혼 생각은 없으시고 안양시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사당으로 출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30살에 연봉은 6,500만원 정도이며 모은 종잣돈은 1억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이야, 이제 막 사회초년생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또 잘 모으셨군요. 근데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월급 타고 뭐 좋아서 펑펑 쓰던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확실히 요즘은 일찍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종잣돈에 대한 고민부터 제가 해결해 드리자면 우리가 우선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자금 파악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가 있어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거든요. 이 자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현재 모은 종잣돈,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플러스 바로 대출인데 이 대출은 본인 소득과 비례해서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소득이 높으면 대출 금액이 많아져서 좋고 모은 돈이 많으면 이것 또한 종잣돈이 많아서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우선 내가 실제로 거주하려는 이제 실거주의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을 들여서 소유하게 되는 갭 투자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깔끔하게 공식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실거주를 할 때 생애 최초죠. 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한테는 LTV라고 해서 그 집을 담보로 했을 때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종잣돈에 곱하기 5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LTV 70%면 곱하기 3.3을 하면 본인이 살 수 있는 집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세 임차인을 맞춰서 갭으로 투자하는 경우인데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전세가율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집니다. 먼저 전세가율이 이제 50%인데 50% 하면 흔히 이제 서울 수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본인 종잣돈에 곱하기 2를 해보시고 전세가율이 60%라면 2.5를 곱하고 70%일 때는 3.3, 그 다음에 80%일 때는 5를 곱하면 본인이 살 수 있는 집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제가 엑셀표로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댓글 적어주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 따라서 본인 종잣돈을 이제 넣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표를 만들었고요. 현재 사연자분은 연봉 6,500만 원에 종잣돈이 1억 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엑셀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갭 투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또 받거든요.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보수적으로 본인 연봉의 한 100%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순수 한 7천만 원 받고 본인 종잣돈 1억을 합치면 총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7천만 원을 전세가율 50%인 곳은 3억 4천, 60%는 4억 2천, 70%는 5억 6천, 80%는 8억 5천의 가격대를 갭 투자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LTV 80%인 생애 최초로 받았을 때 신용대출을 안 받은 상태라서 종잣돈 1억에 5를 곱하게 되면 실거주집을 한 5억 정도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집 안양에 살고 사당이 직장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실거주집을 한번 찾는다 과정했을 때 안양에서 5억 정도로 갈 수 있는 데를 대충 아세요? 안양에서 5억이요? 안양이 좀 되게 비싸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 5억이면
요즘 명함도 내미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입지가 좋은 학원가 근처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그 다음에 신축에 따라서 금액대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안양에서 만안구랑 동안구로 나뉘는데, 저는 동안구에 있는 평촌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억이면 평형대가 조금 낮아요. 왜냐면 지금 소형 평형대가 몰려있는 곳이 번개역이랑 평촌역, 이 4호선 라인 북쪽, 평북이라 그러죠. 네. 거기에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5억대면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평형대가 딱 20평, 방 2개, 거실 하나. 1인 가구, 신혼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안구라든지 조금 평촌 사이드로 간다면 구축의 경우에는 24평 이상까지도 5억대로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알아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꽤 많네요. 맞아요. 본인 종잣돈에 따라서 금액대가 달라지게 되고, 금액대에 따라서도 지역과 평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나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엑셀표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신축을 가지고 싶어 하는 수요가 정말 많은데, 청약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때문에 분양가가 더 낮춰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10억이 넘는 경우가 이제는 기본이 됐어, 기본. 방금 안양도 제가 언급했잖아요. 최근에 안양도 전용 84가 15억 7천, 그리고 13억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미달이 나지 않고 일단은 계약률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정도니까 금액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연자분처럼 사회초년생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이 없어서 계속 들고 가기도 힘들고, 설령 돈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초년생분들은 청약에 당첨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것도 청약의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면 가점제는 점수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은 진짜 접근하기 쉽지 않고, 추첨제 같은 경우는 확률을 높이려면 평수가 커지기 때문에 또 분양가가 높아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에 절대로 목숨 걸지 말자. 청약 하나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진짜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청약 단지가 나오면 일단은 꾸준히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되 정말 당첨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가져가셔야 되고, 내가 감당 가능한 기축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사연자분 연봉이랑 종잣돈이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대 단지가 적정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엑셀표는 기축 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분양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자금 계획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의 연봉이 6,500에 종잣돈이 1억. 청약이 보통 당첨되고 나면 3년 뒤쯤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이 연봉이 6,500만 원이면 저는 3년이면 그래도 1억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할 때 현재 금리 기준으로 대출이 연봉이 6,500만 원 정도면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봤을 때는 대출이 한 4억 초반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기타 부대비용 합치면 추가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지금 종잣돈 1억에 3년 뒤에 1억 하면 총 2억이 되죠. 그리고 4억 초반 대출까지 합치면 저는 한 6억대 정도까지는 청약단지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억대면 서울에서는 솔직히 좀 힘들고요. 이 경기권, 어차피 지금 안양시에 계시기 때문에 경기권에서는 충분히 전용 5구 정도는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요약해보면 현재 사회초년생이라는 이른 시기에 부동산 관심을 가진 것은 저는 진짜 굉장히 좀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미혼이라서 대출 원리금을 효율적으로만 잘 조절하면 수요가 많은 경기권 지역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약은 본인 능력에 맞게 한 6억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계속 도전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자분은 꾸준히만 하신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의 연봉은 얼마인지,
종잣돈은 한 이 정도? 나랑 비슷한 상황이구나 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린 이 해결책대로 알아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것보다 좀 부족하다 하시면 어떻게 좀 플랜을 잘 세워서 내가 종잣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지 플랜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고민톡톡이 시간을 꾸준히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댓글에 사연이랑 메일까지 적어주시면 그 메일로 이 엑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12월 22일 날 강남의 세택에서 2025년도를 준비하는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총 3분의 강사가 계시고요. 첫 번째로는 현직의 대출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는 핑크콜라님이 현재 규제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시고요. 2025년도에는 대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전망을 해드리고, 제가 25년도 내 집 마련 실거주 전략을 또 알려드리고, 월천대사 이주연 대표님께서 25년도 부동산 전망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내 집 마련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